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7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76일차입니다.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헷갈리네요. 네, 오늘 434페이지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볼게요. 레이첼 카펜터와 에리카 코넬라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없이 제공했고, 앨리슨 볼륨, 플래시바흐, 족 앱스타인, 션 그라핀, 아드리아 후, 캐서린 하웰, 이언 마르티네스, 스콧 맥널티, 애니 마이어, 그리고 베커 월드는 친절하게 참여해서 생산적인 관념들을 정리해 주었다. 그 밖에도 샘 앱저그, 박 애들러, 세바스찬, 아킬라, 테너, 마이클, 댄, 랑겔, 도미니크, 디파, 빌, 앤드류, 아니타, 루이스, 콘스탄, 코디, 디실, 캐스린, 알렉스, 메디웰, 마크, 캐로드, 디프나, 제키, 마이클, 크리스티나, 기에모, 로스, 매트, 브렛, 그레고르카, 댄, 시이나, 하워드, 그레그, 데이브, 빅토리아, 릭, 존, 데이비스, 아만다, 니케미아, 넬리, 조너선, 제프, 아눔, 멜리사, 벤쿠치나, 아민, 체리터, 아만다, 니콜. 이분은 진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앞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린지, 에이미, 로렌, 자크, 조세핀, 로렌, 데이비드, 브라이언, 셀레스트. 우리가 무대에 올라서서 이렇게 감사함을 모두에게 전할 날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감사함에 다 있잖아.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상 받으면서 누구누구 애가 다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예. 셀레스트, 매트, 호르헤, 호르헤스, 데릭, 비아스, 데이비드, 또 데이비드, 로버츠, 제레미, 후안, 프랜시스, 크리스틴, 마고리, 스콧, 아리, 그다음에 커트 스미스, 그다음에 팔모, 조너선, 에릭, 마이크, 제이미, 마이클, 라니, 로렌 앞에, 앤드류, 그리고 애슐리, 유키 등 수많은 친구, 동료, 학생, 가족이 이 책의 구조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오랫동안 용기를 준 조부모, 제이와 메리언 그레트, 장인 장모, 닐과 아드리안느, 누이, 그리고 임팩트 연구소에서도 고마움을 전한다. 연구소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무엇보다 내 안에 앨리슨이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는 아이디어를 내고 읽어주고 토론하고 자료를 찾는데 셀 수 없는 시간을 헌신해 주었다. 아내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글을 쓸 때마다 그녀가 제시한 예시에 의지했다.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서 베푸는 행동을 이야기하자면 그녀가 궁극적인 역할 모델이다. 딸 조안나와 엘레나는
내 삶의 가장 큰 의미와 기쁨의 원천이다. 그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 책이 그 아이들 세대의 성공의 의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길 희망한다. 참, 이분은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함. 그죠? give and take, give, 매쳐, taker. give and take를 쓸 정도니까 감사함, 바라는 것보다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 주고 잊어버리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에 우리는 네, 감사의 글에는 감사한 분들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더 적고 싶어도 못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 많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요거 전에 그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책은 제가 안 들고 왔네요. 기브 앤 테이크가 먼저 들어와서 이거를 타이밍에 맞게 너무 잘 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책이 하나 끝났습니다. 야, 올해 역행자, 퓨처 셀프, 기브 앤 테이크, 막, 있죠. 그 다음에 부자의 그릇은 먼저 또 지나가고, 올해 책 많이 읽은 것 같아서 뿌듯한데요. 엄청난 뿌듯함이 올해 있잖아요. 11월, 12월을 맞이하면서, 이건 부자의 그릇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더 시스템을 제가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했거든요. 아, 이제 딱 타이밍에 맞는 거예요. 성과를 내고 싶으면 성과를 놓아야 된다. 목표를 갖고 있으면 목표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목표 대신 시스템 안에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딱 이제는 그 타이밍에 읽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부자의 그릇 끝나고 나선 더 시스템 그걸 나가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자의 그릇 나갑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이현주님이 권해줬고, 그 다음에 양미경님이 권해주신 거예요, 이 책을. 근데 암만 읽어봐도 이거를 그냥 어떻게 이야기식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막 부담스러운데 그냥 읽기로 했습니다. 이걸 참, 그, 누구 막 이래야지 되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됐던 책인데, 역행자에서도 제일 처음에 권해준 책이 이 책인 거예요. 역행자 책 보면 맨 뒤에 이제 본인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음으로 해서 바뀐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역행자.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정말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책을 추천해 줬는데 부자의 그릇을 세 번째 또 추천을 해준 걸 보고 그래 읽자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다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그다음에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그릇 보면은요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돈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의식 수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돈을 다루는 그런 능력들을 배우지 못하고 한 생 또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전 업에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직 베라를 아직 베라란다. 스텔라를 아직 보질 못했는데 진짜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에서 연락 올 날이 곧이에요. 그래서 곧 연락이 오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좋은 일로. 근데 제가, 야, 이게 돌아보면서 제가 전에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지금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 업에 굉장히 그 돈을 함부로 쓴 거예요. 전 업에. 돈을 엄청 함부로 쓴 거예요. 그 습관이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업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자기 업대로 가져온 대로 스탑을 하죠. 근데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이 공부, 이 의식, 영적인 제가 어제 또 너무 신기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다가 또
이야기할 타이밍이 되면 또 수다를 떨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감사하게 들고 그 업을 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을 또 보면서 부자의 그릇,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물들이나 돈 주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돼지한테 돈을 줘도 돈이 뭔지 모르니, 씨, 밥이나 주지, 이게 뭐야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는 거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돈이 엄청, 행복의 엄청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엄청난 차지를 하고 있다. 그죠? 편리해요. 미국을 가는데 진짜 이코노미보다 비즈니스석 타고 가보세요. 비즈니스석 타잖아요. 좀 더 가지. 왜 벌써 내리지? 한숨 더 자려고 그랬는데 왜 벌써 내리지? 뭐 영화 보면서 먹으라는 거 먹고 누워서 있고 뭐 또 한숨 더 자려고 그러면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요. 비즈니스석 타면. 근데 이코노미 타면 막 다리가 퉁퉁 붓고 앉아서 막 일어났다 뒤에 섰다가 막 이러면서 빨리 언제 도착하나 이러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많으면 그렇게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한번 어떻게 다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게요. 네. 이즈미 마사토. 일본 분이 쓰신 거예요. 네. 지은입니다. 이즈미 마사토. 네. 이분에 대한 연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의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래요.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 고베 슈쿠가와 가쿠인 대학교 개건 교수를 지냈으며 교육,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5개의 회사를 경영 중이다. 저는 요번에 이거 저기 좀 뛰어넘으면서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냥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수억 원대에 30억이 아니라 300억 원대에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이고 미쳤네 뭐 저게 남의 거다 근데 이제는 점점 남의 거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일이 있구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뭘 하지 이걸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쟤는 그렇겠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는 거죠. 상상력이 우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2002년 일본의 돈의 교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돈의 교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부재하다는 거죠. 경제금융 교육을 위한 파이낸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는 머니 스쿨을 모토로 경제 신문을 읽는 법부터 머니 플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수강생만 25만 명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공익재단법인 일본 생애학습협의회가 감수하고 인정한 머니 매니지먼트 검정 시험을 만들었으며 돈의 지성을 높이기 위한 지필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이 28건의 저서를 집필해 다수가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 등지에도 번역 출간됐다. 28건이 이분이 쓴 게 된 거야.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의 경제 경영 교양서로 한 젊은 사업가와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의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준다. 2015년 국내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꼭 읽어야 할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로 꼽히며 스터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그렇죠. 부자 입문서로 꼽히고 있다라는 거죠. 부자의 질문.
1장부터 해서 3장으로 나뉘고요. 부자의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의 고백이 있었고, 부자의 유언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읽을게요. 1장, 부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질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나? 시작 부분에 네.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 운이 나빴던 것인지 한번 볼게요.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4시가 지나니 태양이 저물어 가면서 세상을 점점 붉게 물들였다. 벌써 날이 지나구나. 벌써 날이 지는구나. 여기에 얼마나 있었지? 사실 이 말에 답을 해줄 사람은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다들 관심조차 주지 않는구나.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 광장에 와 있는 일이 잦았다.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과분하고 백화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옆에 있는 간이 휴게소라 말하는 게 더 격에 맞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 별 규칙 없이 놓인 유리 탁자는 그날그날 햇빛의 강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표정을 보여준다. 또 천장이 시원스레 뚫린 통로 덕에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지나간 뒤 떠오른 무지개를 특등석에서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지러이 놓인 의자들이다.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디자이너의 센스에 감탄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궁금해질 정도니까. 다만 딱 한 가지 통로의 위가 뚫려 있어 비바람을 그대로 맞다 보니 조금 지저분한 게 못내 아쉽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의자와 좀 더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이 광장을 처음 알았다.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 언뜻 이곳을 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곳에도 광장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다. 당시에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이 광장의 존재 따위에는 크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 보기도 하고 분수가 물을 내뿜는 타이밍이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관찰하고 생각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농담처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내가 온종일 이곳에 앉아 벤치에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고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달리 없어 보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이라고 단정 짓고 싶다. 어두워졌네.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섣불리 일어서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는 싸구려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는 것뿐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날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마저 주저해야 한다니
그러나 집에 가면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된다. 나는 얼른 이 벤치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갈까? 싫어. 갈까? 싫어. 벤치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한 남자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왔지만 막상 내가 그들을 쳐다보면 모두 고개를 획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유행이 뭔지 모두 내 가게에 왔었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무조건 운이 나빴어. 한심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젠장.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뒤까지 읽을게요.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오후 5시가 넘었다. 이제 해는 완전히 기울어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지고 내 주변에도 인공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반면 나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싸구려 점포만 걸친 채 추위를 견디며 덜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작은 동물을 바라보듯 동정의 눈빛을 왔으리라.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한 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두 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했다. 손바닥 위에 동전을 아무리 세워도 액수는 똑같았다.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가 됐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거 분명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힘찬 울림이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었다. 누, 누구? 나는 그쪽을 응시했다. 그러자 이윽고 흐릿한 그림자가 선명한 윤곽으로 바뀌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쪽에서는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커서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 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의심을 하면서도 노인의 호의를 받기로 했다. 그의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가타부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박력도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이 100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를 살 수 있다.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둘러 자동 판매기로 향했다. 그런데 손이 얼어서 동전을 하나씩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도 힘겨웠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돈을 다 집어넣고 로열 밀크티를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노인이 100원을 주신 노인이 정말 그걸로 할 텐가라고 한번 또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또 내일 재밌죠? 이거 소설이라서 재밌어요.
네, 소설이라서 재밌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30분이에요.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고 계실 거예요. 스님하고 이경숙 사장님이 오고 계시고요.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 오늘 중요한 날이죠. 9시 땡 하면 입금하는 날이에요. 선착순 자리 배정이 있는 날입니다. 선착순 자리 배정.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모시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그 명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겠네. 네,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제도 누가 오실 것 같은 분이 있었는데 한 템포 이렇게 늦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닌데 오실 것 같아요. 호킨스 박사님을 사모하는 분을 만났어요. 찾아 그분 그런 분이 나타났어요. 호킨스 박사님 사모하는 분을. 그래서 그 에너지 장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분을 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기 걸 내려놔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을 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계속 초대가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건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자의 글 끝나고 나서 시스템이라는 거, 예, 그 책을 보면 또 내가 목표는 있지만 목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엄청 진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시고 오늘 입금 많이 하셔서 초대 많이 하시고요.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